은빛이 도는 낡은 회색 옷을 입은 노인은 오랫동안 아껴 신던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은행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창구에 도착하자 임 노인은 천천히 ATM 카드를 은행 직원에게 건넸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직원이 카드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임 노인은 당황하며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신분증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신분증을 챙겼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났다. 손님. 거액을 인출하시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임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하는 듯했다. 그들은 노인이 스스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탐색하는 듯한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노인을 더욱 외롭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은 계속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임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동료에게 말했다. 저 노인네는 어디서 왔는지 정말 답답하네. 돈 찾으러 오면서 신분증도 안 가져오고 돈을 찾으러 오면서 서류를 잊어버리다니. 저러니 일이 처리가 되겠어. 당황한 임 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보는지.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마 그들의 눈에는 그는 그저 가난하고 약한 노인네일 뿐. 거액의 돈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인에 대한 놀라움과 평가를 숨기지 못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말했다. 노인이 돈을 찾으러 왔다는데 신분증도 없다니. 게다가 아무런 서류도 없이 진짜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없는 걸까? 맞아. 정말 돈이 있다면 신분증이 없을 리가 없잖아.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말했다. 뭔가 큰 돈이 필요해서 찾으러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되는데. 임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하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경멸하는 눈빛부터 수군거림까지 모두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신분증을 챙겨오시면 다시 오세요. 은행 직원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를 업신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임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내 수치심이 밀려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창구에서 물러났다. 손에는 여전히 ATM 카드를 쥐고 있었다.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넓은 은행 안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그의 낡은 휴대폰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언제 방전되었는지도 모르게. 노인은 더욱 절망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고객들은 모두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그는 절망적인 고독에 빠졌다. 그는 근처에 서 있던 여성 고객에게 휴대폰을 빌려보려고 했다. 계산대 근처에 서 있다. 하지만 그가 부탁하자 여성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불친절한 눈빛으로 죄송하지만 바빠요. 라고 말하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시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그는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휴대폰을 빌리기 위해.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그는 그저 귀찮은 노인네일 뿐. 관심을 줄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무거워졌다. 마치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서 마치 유령처럼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이제 임 노인의 불안감은 단순히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존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느낌은 그를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고작 신분증 하나 때문에 이런 의심과 냉대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젊은 여성이 수수한 흰 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까만 긴 머리카락과 맑은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바쁘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임 노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른 고객들처럼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임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순간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긴장감이 가득했던 공기를 감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임 노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황한 마음에 그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왜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분증을 잊어버렸거든요. 여학생은 그를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 휴대폰으로 가족분께 전화드릴게요. 임 노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임 노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뜻밖의 희망이 스며들었다. 고맙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마음은 다시 슬픔에 잠겼다. 은행에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들의 모습이, 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들에게 쉽게 부탁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아들에게 쉽게 부탁할 수 없었기에. 먼저 가세요. 여학생은 재빨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임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제 휴대폰 쓰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고 조급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 그녀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도. 임 노인은 감동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망설였다. 너는 바쁘지 않니? 그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여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학생은 그 자리에 서서 임 노인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조급해하거나 짜증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바쁘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전히 바쁘게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임 노인은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휴대폰에서는 신호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준아. 그는 중얼거렸다. 어디 있는 거니? 그때 여학생이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른 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 씨 되시나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임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 씨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임 노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모든 젊은이들이 조급하고 차가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젊은 사람이라도, 학생이든 누구든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은 그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를 도와주었다. 감사한 마음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올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정말 고맙다. 임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임 노인은 진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5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위엄이 넘쳤다. 준은 곧장 창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입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차분하지만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황준. 대기업 회장.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은행 직원. 조금 전까지 임 노인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던 은행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저 손님께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하시는데 신분증이 없으셔서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은행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은행의 오랜 고객이시고 김 행장님과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 은행의 행장.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 변화. 그는 다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회가 때로는 잊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인출하려는 모든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준의 말은 마치 강력한 선언과 같았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임 노인은 사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단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의 말이 끝나자 은행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은행 직원들까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은행 직원, 임 노인에게 무관심했던 여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손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부끄러움에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은 듯했다. 은행 안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심이 퍼져나갔다. 주변 고객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임 노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까 임 노인을 의심했던 한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후회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사과는 조용했지만 주변 공기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분위기 속에서 임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부끄러움에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의심하는 눈빛도 차가운 시선도 더 이상 없었다. 존경과 감탄의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는 젊은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에 평화로운 감정이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예감대로 모든 일은 잘 해결되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거액의 돈이 인출되었다. 두 부자는 은행을 나섰다. 임 노인은 아들 준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고맙다, 아들.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도. 그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오늘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거야. 준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에도 감사함이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 다 알아요. 하지만 준은 그 여학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나타나서 아버지를 조건 없이 도와준 그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학생을, 그 시각 여학생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음에도
여전히 은행 안에 서서 임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답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곧 그녀도 은행을 나섰다. 임 노인에게 빌려준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며 임 노인에게 빌려준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에 며칠 후 여학생이 수업에 가려고 서두르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는 임 노인의 아들 준입니다. 그날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학생은 놀랐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진행하는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진행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큰 규모의 자선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라면 저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활동에서 주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학생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단지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단순한 직업적인 기회를 넘어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사회에 공헌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입니다. 주는 조용히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이것은 당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여학생은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단순히 직업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의 신뢰까지 얻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 후 여학생은 학업을 계속하면서 임노인 가족의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임노인 가족의 자선 행사를 기획하고 기부금을 모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학생과 임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움의 사례를 넘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여학생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학생이 아닌 단순한 학생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로 기억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된 것이다. 그녀뿐만 아니라 임노인과 준 또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의 고귀한 자선 활동으로 그들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과 친절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마침내 지나온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임노인은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사회에 기부한 돈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변화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친절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람들. 임노인과 여학생의 이야기는 평범한 하루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어느 날 친절, 인내,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 인내와 자비. 여러분에게,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해온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세월 속에 잊혔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것이다. 세월 속에서 친절은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노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의 도움은 그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었다. 여학생의 행동은 단순히 긴장된 상황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잘못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인내와 공감, 그리고 친절은 모든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삶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존중과 친절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밝힐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빛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가치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요.